안녕하세요. 닥터 에세이 진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실력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난 내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조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많이 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조언을 딱 4가지만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사전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안 돼요. 특히 토플이나 IELTS나 GRE 같은 그런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nurse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써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person who helps doctors, 그래서 의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난관을 해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사전을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뭐랑 똑같냐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사람이 치트키 쓰면서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실력이 안 늘겠죠? 그죠? 확 와닿나요? 오케이. 그래서 치트키 쓰면서 프로게이머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니면 그 말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글을 내용을 바꾸셔도 괜찮겠고요.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아예 주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글을 쓰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력 안 느시는 분들, 첫 번째 물어보면 100% 이거예요. 무조건 사전 찾아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시험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럼 나는 초조해져서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합니다. 시간도 재지 마세요. 특히 실력이 아직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재면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을 맞추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글을 점점 더 잘 써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는 능력, 시계를 보지 않아도 30분을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는 거지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에세이를 썼는데 300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막 3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리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문장 하나 만드는데도 내가 여기다가 분사구문을 끼워넣어가지고 했을 때 분사구문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문장 하나 만드는데 막 20분이 걸렸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또 쓰신다고 해도 그 문장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늘면 늘수록 글 쓰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30분짜리 글을 써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점점 줄어서 40분, 45분 정도는 그러니까 더 맞출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력이 늘면 시간은 자동으로 준다. 시간을 맞추면서 쓰면 실력은 늘지 않고 시간을 맞추는 감각만 는다.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봤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가장 열정을 담아서 해주고 싶은 충고는 3번이에요. 사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일단 글을 쓰십니다. 한국어로 막 쓰세요.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옮겨 적으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연습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도 효과가 없는 수준이지만 3번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연습을 하면 하실수록 실력이 빡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최악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어순이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먼저 써놓고 영어로 옮기시는 건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게임하세요. 이거는 정말 이건 최악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를 쓰다 보면 자꾸 자기가 공명정대한 어려운 말을 써요. 한자어 이런 걸 막 써요. 그러다 보면 그걸 영어로 옮긴다?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계세요. 아시겠죠? 자, 1, 2, 3번이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얘기라면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4번, 명사 위주의 문장을 쓰지 말자. 이거 무슨 소린가요?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실력이 오른 사람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중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문장 구조 자체가 달라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말, 이렇게 중국어, 우리나라 말, 일본어 이렇게 극동아시아에서 쓰는 이런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명사 위주로 진행이 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명사. 그래서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다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계 언어는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장 하나가 있으면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술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문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보실게요. 그는 부자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걔 부자야. 여기는 지금 어색한 거 하나도 없죠? 이게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보시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그 이꼴 부자가 만들어져요. 그 이꼴 부자. 그러면은 이걸 영어로 쓴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는 he야. 부자라는 말을 내가 만들어줘야 이걸 이꼴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he equal a rich man 이라고 써요. 그럼 나중에 영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He is a rich ma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쓰시게 되면 그 어떤 원어민도 당신의 글이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문법에는 맞아요. 근데 한국식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건 안 돼요. X는 안 했어요. 문법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X는 안 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영어는요, 그냥 he is ri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부유하다. 이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어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he is rich, 그는 부유하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서술어를 이루고 있죠. 이게 영어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맞는 줄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부자다라는 문장 예를 들어서 명사 위주 문장 쓰지 말자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글을 쓰시면 나오는 건데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 때 라는 그런 의미죠. 요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문법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어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 equal high school stud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연스러울지언정 영어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하이스쿨에 있었을 때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문장이고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직도 이 두 개의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둘 다 말이 되는 건 알겠죠? 근데 이건 어색하고 이건 자연스럽다고요. 아마 이 글을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월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엑소를 소개합니다. 요걸 한번 저희가 영작을 해볼게요. 월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엑소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월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엑소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걸 그대로 저희가 영작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니 엑소를 꾸며주잖아.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Let me give you EXO who just came back from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월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니 엑소를 꾸며주듯이 Who just came back from world tour를 엑소를 꾸며주는 데 쓴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Let me give you EXO who just came back from the world tour. 안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써요. 굳이 이 절 안에 있는 내용을 엑소를 꾸며주기 위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그냥 따로따로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MC야. They just came back from the world tour. Let me give you EXO 이러면서 무대로 나가는 게 낫겠죠. 보세요. 문장이 여기 지금 문장 하나, 여기가 문장 두 개예요. 굳이 여기가 지금 문장이 하나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영어로 쓸 때 문장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차라리 두 개를 따로따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엑소를 굳이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서 문장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어식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아무리 단어를 몰라도 끙끙 싸맬지언정 사전을 찾지는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지 말자.
초조함만 더해갑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절대, 제발, never. 이렇게 한국어로 쓴 다음에 옮기지 말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기술적인 부분이죠. 명사 위주의 문장을 쓰지 말자. 이렇게 네 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가지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서 실력 향상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